543조 이게 해제 조문이거든요. 해제, 계약 해제 105페이지. 상방이나 일방에게 해제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달되면 철회 못하고, 도달되면 철회 못한다는 것은 도달되는 순간 유효가 되거든요. 도달되는 순간 유효되는 걸 뭐라고 해요?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형성권이에요. 일단 도달되고 나니까 철회 못해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도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1, 2, 3, 4, 5번에 제가 해제 뜻, 해지 뜻, 취소 뜻, 철회 뜻, 실권약관 뜻 다 적어놨어요. 실권약관은 뭔가 하면 예컨대 매매 계약 후에 중도금 날짜를 6월 10일자로 잡았다 아시겠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 자동 무효됩니다. 이렇게 특약해두면 10일 지나는 순간 자동 무효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실권약관이에요. 이 실권약관은 따로 해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하지 않는다? 그거 필요 없다. 그게 시험 한번 나온 거예요. 해제는 의사표시 해야 되고요. 실권약관은 의사표시 안 해도 되는 거죠. 거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사례 1번 중도금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금 날짜 어기면 자동 무효가 됩니다 하면 이게 실권약관이에요. 그런데 잔금 날짜에 입금 안 하면 자동 무효가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 2번에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잔금하고 서류는 보통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동시행 상태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잔금 안 준다고 자동 무효되는 거 아니다 말이죠. 동시행을 벗어나야 돼요. 동시행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행 제공해야, 서류를 줘야 이행 제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안 주면 이제 해제되는 거죠. 다만 그때는 이행 지체에 빠지면 자동 해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매도인의 이행 제공 후에 매수인이 이행 지체 상태에 빠지면 그때 비로소 해제가 됩니다. 되시죠? 그거 차이점, 사례 1, 2번 차이점 주의하시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새로운 계약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해제에 관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적용이 안 되는가 하면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금전 반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라 이게 있거든요.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니까 해제하자고 청약해야 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승낙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명시적이라 해야 될까요? 묵시적으로도 될까요? 명시적으로도 되지만 묵시적으로도 된다는 게 시험 한번 또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판례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건 똑같다. 되시나요? 이건 똑같다. 그리고 제3자 권리 해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새로운 계약이거든. 계약 내용에 따라야 되는 거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으면은 이건 못 하는 거다 아예. 손해배상 특약이 없으면 저건 못 하는 거다.
지금 두 번째 별표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해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으로 하는 건 약정 해제, 법률의 규정은 법정 해제, 그렇게 돼요.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 되시죠? 당사자가 수인일 때 특약이 없으면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통보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법정 해제가 이제 문제가 되죠. 법정 해제가. 법정 해제는 그 사유가 뭘로 정해져 있다? 채무 불이행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정해진 이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행 지체가 있고요. 늦어지는 것. 자꾸 연체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못 주게 되었다. 건물이 불타버려서 아예 못 주게 됐다.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행지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가 날짜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정기채무예요. 날짜 어겨도 최고장 보내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보통 채무예요. 정기채무는 지체가 되면 즉시 해제할 수가 있어요. 최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보통 채무는 지체되면 최고 후에 한 번 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아까 동시행할 때 한 번 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의 채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면 즉시 해제 사유다 되시죠?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에서 이행불능은 누구 잘못일까요? 채무자 잘못이죠.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제3자 과실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위험부담이거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행불능되어야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거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즉시 해제 사유고요. 반대급부 이행 제공해야 될까요?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변제기 기다릴 필요 있나요? 변제기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아예 상대방이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 내 거 줘가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시험 나오는데 이행불능 뜨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되어야 채무불이행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체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채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채무 아니면 전부 보통 채무입니다. (545조) 조문 보세요. 제가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그 두 줄이 정기 채무 뜻이에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실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도금 날짜를 어기면 이 계약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정기채무로 만들어 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때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기행위가 아니면 모두 보통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내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546조 이행불능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찾았나요? 그 한 줄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행불능은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거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즉시 해제 사유.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3, 4, 5번은 다 학설입니다. 그거 참고만 하시고. 해제 효과 봅니다. 해제를 하면 1번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약정 해제했을 때는 특약이 없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약정 해제했을 때는 특약 사유로 해제 사유를 따로 정했을 때 손해를 따로 배상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이 뜻이 깔려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서 제3자 권리 해치지 못하고요. 원상 회복은 동시행 관계고, 5번 이거 중요합니다. 돌려줄 때 현존 이익만 돌려줍니까? 선악 가려서 따집니까? 선악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부예요. 그거 대부분 판례 시험 나올 거예요. 금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자가 무슨 성격이냐, 연체 이자냐, 아니다라는 거죠. 남의 돈이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그것도 시험 냈고요. 그래서 5번에는 전부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 6번은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느 단어가 키워드인지 아시겠죠? 예, 예. 다음 페이지 7번, 이것도 시험 냈어요. 계약 해제로서 손해배상, 그리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리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갈로의 전보배상 같은 말입니다. 이행이익하고 전보배상은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제3자 보호조항은 특별규정이다. 예, 특별규정이라는 말도 시험 냈어요. 자, 이때 갑의 토지 을과 매매 계약했다는 거죠. 계약금 줬습니다. 중도금도 줬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이때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근데 잔금을 줬다 안 줬다?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잔금 안 주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보통 채무 같으면 최고를 한 두세 번 했다 이거죠. 그래도 안 주니까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죠. 해제했고, 해제했으니까 지금 정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시니까 등기 말소도 해야 되고, 대금 반환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관계다 했습니까? 이게 동생이 돼, 말이에요. 돈 돌려줄 때는 이자 뭐도 붙여라, 이자도 붙여라 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자, 토지 매매 계약했고요. 계약금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이자 붙여서 다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벌써 넘어가 있는 거죠. 말소되기 전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근데 잔금을 안 주니까 이게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이 사건 나오면 거의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병하고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부동산 일단 자기 걸로 돼 있거든. 이해되시나요? 해제 전에 제3자 무조건 보호돼요. 해제 후에 제3자는 선의만 보호해요. 예. 요거 플러스 해준 거예요. 판례가 넓게. 문제는 여기서 해제하는 순간, 해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순간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복귀한다. 아시겠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소유권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 명의 등기 믿고 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로서 제3자 권리 해치지 못한다. 제3자 보호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소유권 없는 사람부터 샀기 때문에 이 조문이 없으면 이 사람 보호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조항이다.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다. 이 말 이해되나요? 이 두 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3자가 없으면 그만이고요. 또 등기 안 해줬으면 이런 문제 논할 것도 없고요. 등기 안 했으면 돈만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손해배상 따로 하면 되고,
특약해두면 손해배상 청구 따로 안 해도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특약해두는 게 편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돈 또 안 주면 판결 받아가 압류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꼼짝 못해요. 이게 민사 쪽에서 해결책이에요. 방법이. 해결 방법. 해제되었을 때 하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원상 회복할 때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이죠. 말소등기 안 해도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3자 해치면 안 됩니다. 되시나요? 채무불행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채무불행은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시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참고로 말하면 변호사 시험 50점 주관식 논술고사 한번 써봐라 이거죠. 판사 되려는 사람이 못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점수 안 주지. 큰 문제를 못 풀면 그건 탈락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해제와 관련된 그 계약. 이해됩니까? 해제와 관련된 계약이 뭡니까? 요 매매 계약이 해제된 거잖아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거래 맺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해야 돼요. 계약만 한 사람은 안 돼요. 등기 받든지 인도를 받든지 완전한 권리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 들어간 사람 되거든요. 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갔다.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뭐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가지고 매각했다든지 뭐 저당권 설정했다든지 전세권 설정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채권 양수인 또는 뭐 채권 채권의 가압류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채권자 전부 채권자 전부 명령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는 공시를 안 합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거 아시죠? 거기서 차이가 난다. 부동산 등기만 해두면 제3자가 되는데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이거는 권리자가 되어도 외부에서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꼭 갈로 1, 2, 3, 4, 5, 6 요거 꼭 읽으셔야 돼요. 법 조문 읽어도 되고요. 특히 548조 1항 2항 549, 551 요거 551조 보세요.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안 미친다 이 말은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영향 미친다는 말은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뜻인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걔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550조 보세요. 해지, 해제가 아니고 해지 나왔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해지의 법적 효과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장래의 효력을 잃는다 했잖아요. 정산 의무가 있어요. 이번 달 월세는 정산하고 나가야지 이 뜻이에요. 약속 어기고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 따로 또 할 수 있다. 대신하여.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통보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해지. 그럼 이번 달 정산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임금 차임 정산해야지. 그 생각하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매매 계약 해제 되시나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에요. 한 번 이행으로 끝나는 계약, 일시적 계약. 그걸 없애려고 할 때는 해제라는 말을 쓰고요. 임대차 계약은 날마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속적 계약은 해제란 말을 쓰지 않고 해지. 어쨌든 해지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 제3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제3자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예. 그래서 방갈로 1번에 해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사람 또 있다 했죠 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도 해당 없다. 하나 더 적어 주셔도 돼요. 제3자 되는 사람은 이전 등기 받은 사람, 가압류한 채권자, 목적물 가압류한 채권자, 등기된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도 됩니다. 주택 임차인도 됩니다. 합의 해제 조금 전에 했고요. 자, 문제 볼게요. 17번.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 자, 무슨 계약입니까? 예, 교환 계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전 등기되고 난 뒤에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소급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찾아라.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 제3자 되죠.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마친 사람도 됩니다.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되죠.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 됩니다. 계약 해제 전 리얼에 X 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X 토지 이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을이 신축했다 했잖아요. 이 건물은 해제되는 거는 X 토지 교환 계약 요거거든요. 요거 매수한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해제되는 계약과 관련된 거라야 되거든요. 리얼이 아닌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이에요. 자, 18번 볼게요. 17번 이거 연습했대요. 18번 계약 해제 틀린 거.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신하여 맞고요.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일 때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맞고요. 불가분성. 계약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인 관계에 있다. 맞죠?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자, 이걸 무슨 계약이라 했어요? 정기행위로. 정기채무. 그걸 그 첫째 줄을 딱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탁 나오면 이게 정기채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효과 생긴다? 아니죠.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지 해제 의사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뭐는 안 해도 된다. 최고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4번 그게 틀린 거죠. 자, 5번에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양수인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슨 양수인입니까? 부동산 양수인입니까? 채권 양수인입니까? 그렇죠. 그거 찾아야죠. 요거잖아요. 채권 양수인. 채권 양수인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해제로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잖아요. 5번 지문은 줄이면 뭐라고요? 채권 양수인. 자, 19번 볼게요. 계약 해제 틀린 거.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죠? 예. 합의 해제되면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해제의 효과로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 여부나 선악불문하고 전부이다. 맞고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거 찾아야 돼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럼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 첫 번째 병이 아니고 두 번째 병, 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찾았나요? 요거 찾아야 돼요. 요거. 그럼 뭐만 찾아야 돼요? 악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선의만. 제3자 해도 틀리고 선의 제3자만.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영향받지 않는다. 틀렸죠? 악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중도금 지급한 매수인도 약정 해제가 생기면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약정 해제는 두 사람이 특별히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건 중도금 이후라도 상관없어요. 자, 20번. 계약 해제 틀린 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되시죠? 해제가 되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중효.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제3자 보호 규정 제공됩니다. 맞습니다.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대금의 변제 제공해야 된다. 3번 틀린 거 아시겠죠? 이행불능이면 즉시 해제 가능하고 반대급부 이행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변제기 도래될 것을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요것 중에 하나 낸 거죠. 즉시 해제고요. 하나 더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당시 손해입니까? 불능 당시 손해입니까? 그렇죠. 불능 당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의)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이거 두 번 나왔잖아요. 봤어요.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 지분만이 자기 권리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갖다 이어놨대요? 자, 어이구, 21번 봅니다. 계약 해제 틀린 것.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되고. 이거 같은 문제는 21번 하나 지우세요. 앞에하고 같은 문제. 똑같은 겁니다. 지우세요. 22번. 똑같은 건데 왜 들어가 있죠? 22번 봅니다. 계약. 22번은 제목이 뭡니까? 계약 해지가 나오죠. 해지. 아까 소고표 빼놓고는, 소고표하고 정산능무 빼놓고는 같거든요.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다 돼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맞습니다. 해제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을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4번 이것도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 맞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된다. 자, 합의 해지라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 내용에 따른다 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다. 계약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금전에 이자 가산하라.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이 답이에요. 해지는 굉장히 오랜만에 냈습니다. 거의 99%가 해제를 내거든요. 해지는 정말 드물게 낸 겁니다. 앞에 12번 문제. (103페이지) 103페이지 12번. 똑같은 거네요. 다행이다. 이것도 뺍시다. 보세요. 풀어보지도 않고 딱 보니까 알죠, 이제. 매매 계약에 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법조문 563, 568 찾았나요? 요게 하나는 매매가 성립이고 두 번째 것은 매매 효력이에요. 언제 성립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급하면 들어가면 틀립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돼요. 약정을 빼면 안 돼요. 효력은요,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차이 이해됩니까? 성립은 약정으로 성립하고 효력은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565조 계약금 계약 하나 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돈이라야만 됩니까? 물건도 됩니까? 물건도 됩니다. 계약금, 보증금 어떤 명목으로든 상대방에게 교부를 했다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약을 따로 정할 수 있거든요. 특약이 없다면 이 뜻입니다. 아까 특약하면은 위약금 특약, 즉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이 뜻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금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매매 계약 해제가 아니고 계약금 계약 해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여기는 적용 안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해제할 때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조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별개라는 거죠. 방갈로 1, 2, 3, 4, 5, 6, 8까지 읽어도 되고요. 같은 내용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 8번 보세요. 방갈로 8번. 이 565조입니다. 551조가 아니고. 아니죠 지금. 551조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은 계약금 계약 해제, 즉 565조에서 적용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민법은 특약이 없으면 이 조문에 갈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갈로 제목이 565조 제목이 해약금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뜻입니다. 특약이 따로 있으면 위약금이다 이 뜻이고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는 부가해설 1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때 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계약금 지급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위반하면 매수인이 위반할 수도 있고 매도인이 위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위반하면은 매도인은 2배 물어줄게, 매수인은 포기한다 이렇게 특약해둘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특약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다. 되시죠? 요건 판례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이거든요. 3번에 봅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간 건데요. 3번은 옆에다가 둘째 줄에 있네요. 위약금이 아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벌입니다. 벌. 계약금 몰치한다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또 진다 이렇게 한마디 더 있으면은 이 특약은 위약 벌 특약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 간에 정한 벌칙이란 말이에요. 벌칙. 3번은 이때는 그 손해 또 청구해도 돼요. 1번, 2번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주의할 것은 2번에서는 위약금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과다하면 직권 감액이 돼요. 3번은 과다해도 직권 감액 못해요.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벌칙 조항이거든. 3번은 위약 벌은 3번 위약 벌은 벌칙 조항이에요. 당사자 간에 직권 감액 안 되는 자리예요. 어쨌든 1번과 2번에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앞 시간에 계약금 1억 1천만 원인데 2배 하면 2억 2천만 원 되니까 한 30% 감액해서 배상해라 이 판결이 있었다고요. 자, 그 4번 보세요. 4번 해약금 해제 효과입니다.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원상 회복 의무도 없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이후에는 계약금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계약 해제 못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합의 해제. 서로 잘 합의하는 거. 만약에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잔금 날짜 돼가지고 잔금을 안 준다. 그럼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 해제할까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할까요? 그렇죠.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두 가지가 다 열려 있다 이 뜻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살아 있다. 즉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별도로 또 가능하다. 그 밑에 판례 꼭 읽어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2008년도 판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금 지급 약정이 있어야 되고 얼마 주겠다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다. 되시나요? 계약금을 일부만 주거나 안 줬으면 이 약속을 위반한 거거든요. 요거 위반하면 계약금 약정 해제할 수 있다. 되시나요? 계약금 약정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는가? 특약 없으면 못한다. 그 114페이지 별표 있는 이 판례 꼭 좀 한번 봐두시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갑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맞죠?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맞죠? 예. 계약금 계약 해제가 안 된다. 을의 계약금에 대해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요게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했잖아요. 4번이 답입니다. 꼭 연습하십시오. 갑과 을 사이에 해제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임의 규정이라서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계약금 옳은 것.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위반하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틀린 겁니다.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1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후에는 안 된다 그랬죠.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따로 안 된다 그랬죠.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 배제하는 특약 무효다가 틀렸죠. 유효다 해야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한 것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거든요. 잔금 달라고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의 청구지 이행의 착수는 아니다 말이죠. 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중도금 안 줬으면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그만두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되시나요? 자, 오른쪽 하나 25번. 갑은 그의 X가구 을에게 1억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되시나요? 갑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위약금 지급한다 약정도 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매도인 한쪽만 위약금 특약해도 되는가? 됩니다. 틀린 거.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 계약의 종된 요물 계약이다. 맞죠? 예, 종된 요물 계약.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을이 잔금 준비하여 등기 절차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이행의 착수를 할 수 없다. 이거 이행의 착수입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통장 갖고 온 게 아니고 잔금을 준비하여 했잖아요. 돈을 손에 들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만나기만 하면 주는 거죠. 이거는 이행의 착수예요. 그 다음에 4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이 계약금 해제를 한 경우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을의 기책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을의 기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채무불이익이다. 채무불이익으로 인해 해제란 거죠. 이때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을의 위약금 특약은 없었잖아요. 갑의 위약금 특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상방이 위약금 특약해도 되고 한쪽만 위약금 특약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